그 다음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에는 아까 서두에 말했던 그 가불병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피고인들의 금지 행위가 주 메인 포인트가 아니었죠. 그래서 금지 행위를 심각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가벼이 가을병 그 등장인물들 체크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고인 1이 갑이고 그 대표자였죠. 피고인 2는 을이었습니다. 팀장으로서 법인의 종업원이죠. 피고인 3 병으로서 역시 법인의 직원이었죠. 이렇게 등장인물들 체크하고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이런 행위를 했대요. 공모하고 뭐 피고인 2는 이런 행위하고 이제 이렇게 피고인 1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3에게 뭐 어떤 내용을 전달해서 금지 행위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결국 딱 보아하니까 공모하고 역할 분담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얘들은 아주 그냥 범죄를 정석대로 저지른 겁니다. 처벌하는데 뭐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자, 결국은 이런 짓을 해가지고 그 결혼중개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했대요. 자, 이런 뭐 내용으로 광고를 해서 결국은 차별, 편견 조장 우려가 있는 내용, 인신매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이런 광고를 한 행위로 지금 기소가 되었거든요. 아주 그냥 처벌하기가 딱 쉽습니다. 양벌 규정 공부를 따면. 그런데 이제 아래에서 대환장 콜라보 짓을 저지른 것이죠. 한번 어떤 대환장 콜라보를 저질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더 상기를 하도록 하죠. 이 사건에서는 절대로 형법 33조 법문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예, 이거 딱 상기 기억 주입을 하고 어떤 대환장 콜라보를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바로 대부분에서는 이 원심의 판단 결론을 바로 다이렉트로 지적을 해버리죠. 원심이라면 이제 2심 판사입니다. 배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드. 얘는 배드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원심은 판사 같은 이유로 비신분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죠? 이런 말이 나올 필요가 없죠. 비신분자라든지 신분자라든지 이런 엉터리 용어를 쓸 필요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죠? 근데 이 원심 판사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아까 상기 그 금지 행위에 대해서 뭐 회사와 공동정범관계에서 회사하고 공동정범관계를 논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절대 없습니다. 적용 법조문 보죠. 바로 그냥 가감하게 33조 보이면 X 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bad 결론은 F 확정 받아버린 거죠. 그 아래 대법원 판단이 아주 장황한 듯 서술돼 있는데 아까 우리가 이미 파악했던 판결 요지 부분을 거의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정도로 가볍게 처리받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가로 1번에 양가로 가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사건에서 X법인이 처벌 규정의 주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 판결 요지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가로 나번에서는 양벌 규정의 일반론들이 또다시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워낙 유명한 복사 붙여넣기 지문이니까 키워드 표시만 하고 가죠. 행위자, 벌, 왜, 법인, 벌한다고 해서 양벌 규정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자, 행위자죠. 종업원 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구? 가불병이지. 가불병, 요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벌칙 규정, 실효성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 확장하는 것이 양벌 규정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 이 사건에서는 가불병, 종업원 등이죠. 해당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벌칙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 처벌 규정인과 동시에 결혼중개업자 즉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죠. 그 아래도 봤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사업 중인 경우에 양벌 규정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 위반 행위자 이 사건에서는 가불병이죠. 벌하는 외 법인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지만 복사 붙여넣기 대비 차원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행위자가 아닌 법인은 이것을 근거로 직접 자기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워낙 중요한 쟁점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재강조 차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법인과 행위자 관계는 공무원 관계가 될 수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 관계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 행위자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 공범 관계에 관한 규정 적용 배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방가로 2번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의 개요를 다 파악했기 때문에 대입만 하고 상황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결혼중개업자는 이 사건 회사 자 X 법인이었고 피고인 1은 갑 대표자 있죠. 피고인 2는 얼 그 팀장이라고 했고 피고인 3는 말단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알 수 있지 뭐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 X 법인을 결혼중개업자 즉 처벌 규정의 범죄 주체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맞죠?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볼 때 얼병 대입하면 되죠. 얼병은 실제로 집행한 자 종업원 등 즉 행위자로서 업무 집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 행위를 한 실제 행위자 해당한다면 아는 소리죠. 양벌 규정에 따라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벌하면 되지. 아유, 결혼중개업자 아닌 피고인 2, 얼 피고인 3 병이죠. 에 대하여 이 회사 X법인 공소사실 기재행위에 관한 공동정범입니까? 예 하고 말도 안 되죠. 형법 정책의 공범규정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 나왔잖아 봐. 형법 33조 나오면 가감하게 그냥 크게 X 빡 그려버리십시오. 이거 적용해서 될 일입니까? 말도 안
안 되지.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 너 배드야.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아니 벌써 비신분자니 신분자니 이런 용어 자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인과 이 종업원들을 공동정범으로 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이 원심 이 판사가. 자 바로 그 아래로 가죠. 형법 33조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대법원으로부터 쿠사리를 받아 마땅하죠. 당연한 우리 대법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다음 그 아래 내용에서 검사와 판사들의 대환장 콜라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원심은 결국 이렇게 판단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피고인원 갑이죠. 그 대표자입니다. 얘는 무죄 선고하고요. 을병에 대해서만 유죄 선고를 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죠. 바로 그 아래에서 대법원에서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지적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단 부분 중에 방가로 1번 내용은 아까 우리가 봤던 형사소송법의 상식적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생략을 하고 넘어가는데 다만 여기서 키워드 단어 한 두 개만 기억을 하죠. 불고분리 원칙과 성명권 그 두 단어만 좀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성명권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 형사소송법 상식적인 내용은 아까 판결 요지에서 봤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하고 그 형사소송법 상식적인 내용이 과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가로 가 이 사건 공소 제기한 기소검사 박수 짝짝짝 굿맨이죠. 그래서 A뿔 받은 유일한 이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기소검사 입장이 바로 우리들의 입장입니다. 한번 살펴보죠. 이 사건 회사 X법인이 이제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을 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대표자 갑 팀장 얼 직원 병인 피고인들이 저지른 공소사실 기재행위를 결혼중개업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하면서 아주 제대로 했죠. 공소장에 피고인들 갑을병에 대한 적용법조로 각각 결혼중개업법 제27조 양벌 규정 그렇죠. 이게 바로 들어와야죠. 양벌 규정 그리고 이 사건 벌칙 규정 당연히 들어와야죠. 그 다음 이제 형법 30조는 공동정범 규정인데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갑을병의 공모 역할 분담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바로 갑을병 이 세 사람한테 적용되기 위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입니다. 법인과 공동정범 관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기소검사는 정말 베리베리 참 잘했어요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공소제기 후 공판에 관한 공판검사 1입니다. 나중에 다른 공판검사도 정장해요. 공판검사 1은 이 사건 벌칙 규정은 이제 결혼 중개업자로 한정하고 있는 건 맞지.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는 진정신분법 이 말 나오는 자체가 무식하다라는 증거죠. 피고인 원, 갑이 결혼 중개업자에 해당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일죠 지금. 피고인 1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2의 병이죠. 은 33조 이게 왜 나옵니까? 진짜 이런 짓을 합니다.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제 변호인이 반박을 해야 되겠죠. 근데 변호인의 주장은 이 사건의 쟁점 아닙니다. 그래서 좀 무시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변호인은 당연히 뭐 33조 이야기를 꺼냈는데 검사가 33조 이야기를 먼저 꺼냈으니까 이제 피고인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용어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의견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방가로라 그러자 공판검사 다른 공판검사입니다. 2라고 할게요. 공판검사 2는 이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합니다. 피고인 2을 피고인 3 병에 대한 적용법조의 형법 33조를 미칩니다. 미쳐. 그래서 여기서 그냥 D는 안 읽어도 되겠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느낌대로 그 D는 안 읽어버리겠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이니까요. 마번은 이제 제1심 판사의 환장하는 짓이 펼쳐집니다. 1심 판사는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모두 유죄. 아니 그럼 우리들 입장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D를 보시면 모두 유죄 인정하면서 피고인 1 갑이죠. 에 대한 적용법조로 이 사건 벌칙 규정 형법 30조를 맞는 거 아닌가? 을병에 대한 적용법조로 벌칙 규정 33조가 왜 나옵니까? 각각 기시 알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벌 규정 이게 먼저 들어가야죠. 이거는 누락이야. 진짜. 자 결론 1심 판사 역시 배드 방가로 보시면 이 부분은 피고인들의 항소유소 제출 이야기거든요. 뭐 진정신분범 이런 용어가 사용되었지만은 이거는 검사 그 1심 판사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이런 용어를 쓴 것이지 이 사건의 쟁점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가로 밥은 무시하고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4번에서는 아까 원심 즉 2심에서 희한하게 갑에 대해서만 무죄가 선고된다고 했죠.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원심 즉 2심 판사의 이제 기사 한번 살펴보죠. 자, 뭐 공소사실 결혼 중개업자는 피고인 1이 아닌 회사 X법인이 분명한데 여기까지는 제대로 파악했죠. 근데 검사는 공사변경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사사실 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 피고인 1 갑에 대하여 신분자 벌써 이런 말을 들어오는 것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피고인 갑에 대해 신분자는 이유로 적용법조에 33조 추가하지 아니하였는 바
X법인, 그 다음 갑 있는데, 자, 이 갑은 X법인의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데, 왜 갑을 처벌하면서 33조 검사는 기재 안 했는데 1심 판사 네가 왜 33조를 추가를 해서 갑을 법인의 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했냐, 이 잘못을 지적하는데 미치고 활짝 뛰겠죠. 그냥 바보들의 합창입니다. 바보들의 합창. 자, 여기 그냥 적어두세요. 이거 바로 이 2심은 야, 아니 검사는 33조 이거 추가 안 했는데 1심 판사 네가 왜 33조 이걸 직군으로 추가를 해서 갑을 갑법인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냐, 이거는 갑의 방어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갑은 무죄해야 된다. 이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다. 바보들의 합창. 갑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갑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냥 하는 한숨밖에 안 놉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1심에서 했는데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2심에서 하고 있으니 바보들의 합창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방가로 앞원에서는 원심 즉 2심 판사가 더 이제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죠. 자, 뭐 고려할 때 제발 고려 안 했으면 좋겠는데 실라나 해라. 자, 어쨌든 아까 이 원심 즉 2심 판사는 을병은 유죄 선고했죠. 이제 갑에 대해서는 금방 말했던 이런 이상한 논리로 결국 무죄 선고하면서 을병에 대해서는 유죄 선고합니다. 논리가 완전 엉터리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서두 부분에서 파악한 그 내용입니다. 자, 종업원 등은 33조 본문, 이거는 공동정범 규정이죠. 33조 본문이 적용되어서 이 을병은 X법인의 그 진정신분범에 가담한 자로서 X법인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유죄로 선고한 겁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이제 우리 대법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이 앞부분은 아까 우리 형사소송법 상식적인 내용에서 한번 봤던 내용이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상위, 어둡죠. 한 구속요건이나 법률평가를 전제하는 등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 모순을 드러내가지고 결국은 유무죄 등 판단 영향 미치거나 방어권 행사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료하지 못한 경우 뭐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성명권 행사해야 된다고 했죠. 자, 이제 구체적인 그 내용을 한번 대입시켜 볼게요. 자, 이 사건에서 조화롭지 않거나 부정합성, 그러니까 모순적인 내용이 딱 그냥 핵심만 끄집어내면 이겁니다. 분명히 양벌 규정을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33조,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진정신분범 문제로 봤으니까 이제 본문이겠죠. 이걸 갖다가 기재했다라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 기재한 것은 모순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적인 이런 상황이면 야, 2심 판사 네가 성명권을 행사해서 분명히 했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원심, 2심 판사는 형소규칙 142조 아까 봤던 조문이죠. 이 규정 따라서 명료하게 하는 의미에서 뭐를 행사하라, 그렇죠, 성명권을 행사하라,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또 재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중개업자 아닌 피고인들 을, 병, 사실은 갑까지죠. 즉 갑을병에 대한 공소사실이 결혼 중개업자에게 적용된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직접 적용을 전제로 한 것인지, 이거는 뭐냐면 양벌 규정을 거치지 않고 일단 그 법인에게 진정신분범이 성립한다라는 전제하에서 33조 본문 적용에 따라서 갑을병을 그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들이 비록 결혼 중개업자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 벌칙규정 위반 행위를 공모하여 저지른 실제 행위자들에 해당하여 행위자 처벌 규정으로 기능하는, 그렇죠,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라는 것인지, 이걸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양벌 규정 적용을 전제한 것이라면 그 기소검사의 의견이었죠. 우리들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피고인들 갑을병 그 세 놈 다 벌칙규정 위반 행위를 공모했는지 아닌지 요거 심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지적한 거죠.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서술해 두셨습니다. 이제 대법관님들도 아주 그냥 열받은 겁니다. 또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행위를 보니까 억수로 열받았다는 것 알 수 있죠. 방가로가 기소검사 딱 보자마자 우리는 박수를 쳐야죠. 짝짝짝 굿. 그래서 A뿔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었죠. 기소검사의 입장이 바로 우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기소검사는 분명히 회사 X법인 결혼 중개업자에 해당하고 피고인 원 갑은 대표자 을 병은 종업원 등으로서 이 갑을 병 이 세 놈의 자식이 공모했다라고 판단했죠. 이 사건 벌칙 규정 범행을 저질렀다는 전제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적용 법조의 그 처벌 규정을 말하죠. 행위자 처벌 규정으로 기능하는, 그렇죠, 이걸 들이대야죠. 양벌 규정과 행위자들이 상호 간에 역할 분담을 했었죠. 공동 정범임을 나타내는 형법 30조를 기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딱 이 입장 아닙니까? 자, 방가로 나번 이 부분에서는 공판검사의 엉터리 주장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살펴보죠. 자,
공판검사 1, 2, 2명이었죠. 얘들이 제출한 의견서, 공사변경 허가 신청서 내용 종합 해보니까 공판검사는 피고인 1이 결혼 중개업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죠. 어쨌든 공판검사는 이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자, 이렇게 피고인 1, 저 갑을 결혼 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피고인 1, 저 갑을 처벌규정 신정신분범의 신분자로 본 거죠. 이 공판검사가 엉터리로 봤습니다. 이 사건 벌칙규정 위반 행위에 을병이 이제 비신분자로서 가담한 것으로 봤겠죠. 비신분자로서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을병에 대해서만 공소장 변경으로 이거 추구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구성은 말도 안 되지 당연히. 이제 대법원에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 피고인들, 시당초 피고인들은 갑을병 이 세 놈 전부 다 했죠. 이 결혼 중개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행위자 처벌 규정이 양벌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벌 규정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라는 아까 여러 가지 그 법리와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자, 한 이 기소검사의 최초 공소 제기 취지와도 다르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내신 거죠. 그러니까 공판검사 너희들은 bad, 기소검사는 good 이런 의미입니다. 참고로 답은 공판검사의 벌짓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와 같은 공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적용법조의 결혼 중개업법 상의 이거 양벌 규정은 또 그대로 유지했어. 미치겠다. 아니 공판검사 네 주장대로 33조 구체적으로 본문 적용하는 경우이면은 양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쉬운 말로 모순. 아까 어려운 표현대로라면 부정합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시츄에이션이죠. 자, 그런데 결혼 중개업자로서 직접 이 사건 벌칙 규정 위반죄로 처벌받거나 이제 공판검사 주장대로라면 갑이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결혼 중개업자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 것 이거는 이제 공판검사 주장대로라면입니다. 을병이 이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그냥 기소검사처럼 결혼중개업자의 종업원 등으로서 결혼중개업자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 이게 기소검사의 주장 아닙니까? 양벌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벌칙규정 위반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히 다르지. 구성요건이 다르고 방어 방법도 차이가 있고 또 뭐 법률적 구성도 다 다릅니다. 이어서 라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전공판 과정에서 공단 변경 등으로 공사실과 적용법조가 그렇죠. 벌써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상황이 한 구성요건이나 법률평가를 전제로 하여 조화롭지 않죠. 33조와 양벌 규정이 공소장에 동시에 기재됐다는 그 자체가 상이하고요. 조화롭지 않고요. 부정합, 즉 정합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 이런 경우라면 결국은 이렇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고 마음껏 행사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니까 이거 해야 된다 이거죠. 성명을 요구했었어야 된다. 이제 이걸 갖다가 지금 대법원에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또 뒤에 반복되는 소리 하고 있죠. 야, 지금 시츄에이션이 그 벌칙 규정 있잖아요. 이걸 직접 적용하거나 이제 갑의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뭐 결혼 중개업자와 사이에 공공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은 결국 33조 본문 적용한다 라는 그런 취지라고 했죠.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양벌 규정을 적용해서 그냥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갑, 을, 병 그 세 놈들을 공무했으니까 30조 적용해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인지 분명히 밝히는 의미에서 무슨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성명권을 행사했어야 된다 라고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방가로 마번 이 파트에서 대법원에서 하고 싶은 말은요. 이제 심판 대상 명백성 판단하는 기준은 의견서보다 공소한 변경 허가 신청서가 보다 더 공식적인 기준이다. 이 점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즉 기소검사 굿이죠. 공판검사 배드고. 자, 기소검사와 달리 공판검사가 제출한 의견서 취지가 설사 나는 양벌 규정을 아예 배제한다라는 취지였다. 오로지 나는 33조만 적용한다라는 취지였다. 뭐 이런 이제 의견서 취지라고 가정을 해도 그럼 이런 의견서라면 말도 안 되지만은 모순되진 않죠. 그러니까 부정합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심판대상 명백성 판단하는 공식적 기준은 이거다 이거죠. 여기에 임마 분명히 양벌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냐. 즉 여기에 양벌 규정뿐만 아니라 33조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이 명백하다 명백하지 않다. 그렇죠. 명백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죠. 이 원심으로서는 그렇죠. 이게 지금 명백하지 않으니까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 기준으로 좀 명백하게 성명권을 행사했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의 적용법조에 기재된 양벌 규정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양벌 규정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 결론으로서 행위자 처벌 규정으로 기능하는 조항인지 공사 변경으로 이게 모순이죠. 이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형법 3점조를 추가하는 것은 최초 기소검사 굿이죠. 의 공소제기 지지와 상충되잖아요. 아닌지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 무엇을 행사해서? 성명권을 행사해서. 방가로 법원에서 대법원은 너무 열받아가지고 계속 원심 이 2심 판사에 대해서 후사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원심은 요 앞부분 내용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옳게 이해한 것 같아요. 결혼
결혼중개업자가 이 사건 회사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까? 피고인들 갑을병 물론이고 이 사건 회사 X법인이었죠. 역시 주의감독 의무를 해태한다면 양벌규정 그 취지에 따라서 직접 책임 또는 자기 책임 진다고 했습니다. 해태했을 경우 양벌규정인 결혼중개법 67조에 따라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 해당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연히 갑을병이죠. 그러니까 이 갑을병을 그 양벌규정상의 행위자로 인정을 한 거예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건 벌칙규정 위반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 이렇게 인정을 했다면 애시당초 기소검사처럼 그냥 갑을병은 양벌규정에 따라서 그 처벌규정 적용해서 처벌하면은 끝입니다. 근데 바보 같은 판단하죠. 양벌규정에서 법인과 행위자 관계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규정이 적용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이 2심 판사는 자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피고인 즉 갑 대표자죠. 에 대해서는 적용법조에 형법 33조가 왜 나옵니까? 근데 대표자 갑에 대해서는 33조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법 33조 기재되어 있던 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회사 X법인과 공동정범 관계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런 관계 있음을 전제로 유죄로 인정합니다. 참. 자, 이 사건에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형법 33조가 들어올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원심 즉 2심 판사가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즉 원심이 피고인들 갑을병이죠에 대하여 최초 공소장이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최초 공소장에서부터 적용법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그렇죠, 이거 양벌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초월도락 캡숑장 무식한 짓이었고, 이런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가 핵심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렇죠. 법인, 행위자 간에는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적용되지 않는다. 그게 핵심 내용인데 이 4명의 F를 받은 검사, 판사들은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되고 만 거죠.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이 사건 벌칙 규정만을, 그러니까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벌칙 규정만을 적용 법률로 고려하기 때문으로 본여지가 크다가 아니라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제 마무리로 왔습니다. 미추 갈짝띠는 그냥 대환장 콜라보 이 행위 때문에 돌고 돌아서 이렇게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한번 보시죠. 자, 원심 2심 판사는 양벌 규정에서 법인, 행위자 관계에 대하여 이거 적용 안 되죠. 형법 총칙의 공범관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갑을병 그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으로만 이라는 말은 양벌 규정은 배제했다라는 말이죠. 벌칙 규정으로만 공소 제기한 것이고 행위자 처벌 규정으로 기능하는 양벌 규정으로는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필요한 성명 심리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실제 행위자 갑을병이죠. 들로서 공모하여 이 사건 벌칙 규정의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리고 이거 인정하면서도 양벌 규정을 배제했다는 것 자체가 무식한 그런 짓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갑이었죠. 피고인 원에 대한 공소 사실은 무죄로, 이 사건 회사의 팀장, 직원 각각을 병이었죠.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법인과 공범으로 이때 적용한 게 바로 33조 정확히 본문이었죠. 근데 이 자체가 잘못이죠. 유죄로 어차피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지만은 이 과정 자체가 아주 그냥 무식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판단한 원심 너는 배드하고 따라서 F를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죠.